1270페이지 행정행위 하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냐면은 법정 요건을 결여했을 때는 우리가 위법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부당한 행정행위다라고 할 때는 공익 위반, 즉 공익재량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부당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정행위가 위법한가 부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위법하거나, 즉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부당한 행정처분, 즉 공익재량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 부당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냐고, 다만 위법한 행정처분, 위법한 행정행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행위가 위법한 행정행위인가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익이 나눠지기 때문에 바로 위법, 부당 이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자는, 즉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주체상의 하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을 때, 또 내용상의 하자가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용상의 하자로서 지금 겨울이지, 겨울인데 지금 눈이 많이 내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에서 제설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지. 도로가 마비된다, 교통이 마비된다, 그러면은 인근 주민에게 제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당연히 제설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은 한 여름철에 제설 명령을 내린다 하면은 여름철에 눈이 오나? 눈이 오지도 않지. 이것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지. 이것은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내용상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72페이지를 보시면은 하자의 유형으로서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 행정행위 하자론에서는 중대 명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학설 8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즉 무효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해, 외관상으로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행정행위 부존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행정행위 무효와 행정행위 부존재의 다른 점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다.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다. 공정력이 인정할 여지도 없고 구속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고 확정력, 집행력, 모든 행정행위 효력이 애초부터 발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행정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권한 있는 기관의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와 시소라고 하는 행정행위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야.
철회도 하나의 별개의 독립한 행정이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면은 건축 허가 처분도 하나의 행정 처분이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취소 처분도 하나의 독립된 행정 처분이란 말이지. 독립된 행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행정행위 취소나 행정행위 철회, 취소, 철회 이거 다 같이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277페이지를 보시면 무효 원인인 하자와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인 하자의 구별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통설 판례가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즉 기능론적 견해로서 통설 판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통상의 행정 절차에 의해서 다투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행정쟁송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한 경우. 따라서 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인이 독자적 판단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민사상의 선결 문제로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다. 이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 공무원이 징집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여자한테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과연 어떠한 것이 중대하고 어떠한 것이 명백한가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다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돼버렸지. 그리고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어도 즉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자한테 징집영장이 나왔으니까 명백한 하자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경우로 중대, 명백, 주관적으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중대 명백설은 외관상 일견 명백설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283페이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이고 내용적으로 중대하긴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취소한다.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다. 명백하긴 하지만은 중대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무효 또는 취소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 왜 어떠한 행정행위가 무효이고 또 어떠한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따라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쟁송 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하느냐, 또 어떠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285페이지를 보시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공정력이 아예 인정되지 않아. 이건 시험 공무원 시험에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인도 이러한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 행정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거기에 대항하더라도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력이 인정된다. 프리마 파시 테오리, 즉 일응 추정의 법리. 일단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는,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쟁송 취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일단 그 행정행위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추정을 받는 힘. 이것은 추정력이다. 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하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곧바로 그 행정행위는 뭡니까? 취소되는 것이다.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무효인 행정행위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 쟁송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무효등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을 다투는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 왜 이것이 취소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구별하는 실익이 어디 있을까? 뭘까? 구별하는 실익이 어디가 있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제적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1년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는 애초부터 그 행정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당당무에 당당무. 당초부터 당연히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 기간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제적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이다 하면 1년이 지나서도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가 무효인 행정행위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제적 기간의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능한 변호사라면 이것이 무효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끌고 와야 되겠지. 만약에 어떤 소송 의뢰인이 1년이 도가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해야 판사가 그것을 각하하지 않겠지. 그런 실익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이러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은 데 반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정판결 또는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법원에서 법관이 내린 결정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판결, 우어타일, 판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 안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상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재결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재결, 판결. 그런데 여기서 사정재결, 사정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옳아,
상대방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판사가 그 상대방의 주장을 인용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주장을 인용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상대방의 주장을 일단 판결문에 써줘야 돼.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 또 재결문에 써줘야 돼. 재결서에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은 그 상대방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인용을 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 인용을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부득이하게 사정판결 또는 사정재결을 한다. 그런데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아예 사정판결 또는 사정재결 할 수 있을까?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 왜? 당당무란 말이지.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야. 즉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을 할 수도 없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또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지금 취소와 철회 구별,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공무시험에 나올 수 있어. 틀림없이 나와. 다음 중 취소와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 공정력이 있느냐 공정력이 없느냐, 제적 기간에 적용을 받느냐, 즉 무효동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취소 소송 즉 안페시통스 클라게 이것만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 취소를 구별하는 실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하자의 승계에서도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돼 선행 행정행위가 있고 수행 행정행위가 내려졌다면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에 그 선행 행정행위 하자가 승계돼 버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 철거 명령을 내가 내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행정청에서 내린 이 철거 명령이 무효인 행정처분이었다고 그래봐. 그러면 내가 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러겠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처분을 내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철거명령과 이 계고처분, 즉 철거명령은 먼저 내려진 행정처분이야. 다시 말해서 선행 행정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계고처분, 내가 강제집행을 하겠어. 이 계고처분, 이것은 후행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철거명령이 무효라면 당연히 후행 행정행위인 계고처분도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 여부, 즉 무효인 행정행위는 언제나 승계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만 승계되고 별개의 독립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이따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행정행위의 1288페이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즉 위법성의 승계, 이것이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1289페이지를 보시면은 Y시장은 갑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라고 해서 철거명령을 발했다. 나중에 이제 그 Y시장은 당의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을 발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을은 당의 건물의 철거명령이 위법한 것이므로 그 집행행위로서의 계고처분도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에서 갑의 계고처분을 위법 사유로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논거 및 그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 하자의 승계는 1292페이지를 보시면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전통적 견해로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 즉 1294페이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 모두 하자가 승계된다.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296페이지를 보시면 선우의 행정행위가 상호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바로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겠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자, 과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과세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체납 처분을 내리게 되지. 바로 이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별개의 즉 독립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위해지 처분과 면직 처분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이것은 선후의 행정행위가 상호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견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30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서 무효이다.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외의 하자에서 취소이다. 이렇게 볼 때 무효, 취소 이렇게 단절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인 행정행위도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시켜 줄 수 있으면 전환시켜 주는 것이 좋겠지.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이것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면은 유효한 행정행위로 치유를 시켜줄 수 있겠지. 그것이 바람직하겠지. 이것이 바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 또는 사익 이러한 것 등의 어떠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것을 우리는 취소 원인인 하자의 치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거래의 안전과 관계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했어. 그런데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가 미비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자, 한성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모르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빠뜨린 거야. 그러면은 자, 오늘이 그 마감 날인데 빨리 성적 증명서를 안 갖고 왔으니까 수리를 거절해버리면 되겠어? 아니면은 일주일 이내에 성적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게 좋겠어. 당연히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게 좋겠지.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나 대학교 입학시험에 서류가 미비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이내에 그 서류를 보완시켜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야.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치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래 안전 또는 관계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1305페이지를 보시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음도유통 즉 전환시켜준다. 어떠한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청이 의도했던 A라고 하는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은 다른 행정행위로서는 유효한 성립 또는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이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 또 상대방도 그것을 원하는 경우 이것을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때는 제3자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또 당사자가 전환을 의혹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때
또 이것이 동시에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서 죽고 없는 사람에게 광업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죽고 없는 사람에게 광업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무효이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내려졌던 이 광업 허가 처분을 내가 한번 승계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대신에 하겠습니다 했을 때 구태여 행정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또 당사자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그러면 무효인 광업 허가를 유효한 광업 허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래의 안전 또는 제3자의 보호 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보호의 원칙, 이것을 인정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어버리고 또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해서 취소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치율내에서 유효한 행정행위라든지 전환시켜서 유효한 행정행위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 여기에는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당사자가 원해야 되고 또 행정청의 본래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것을 유효한 행정행위로 이것이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행정행위 무효가 있습니다. 즉 하자에는 행정행위 하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행정행위 하자론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자, 즉 하자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다는 말이죠. 흠. 그렇죠? 자,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고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 어떠한 경우에 무효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무효 원인으로서는 외관상 행정행위로 존재한단 말이지.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죠. 이것이 외관상으로 행정행위로서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행정행위의 부존재,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고는 다른 점이지. 다만 외관상 성립하고 있지만은 외관상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당초부터 당연히 그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러한 점이 바로 행정행위 무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의 무효는 절대 무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310페이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2항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니시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행정청이 불분명한 경우, 그 다음에 형식상 하자가 있을 때, 행정청의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불능인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름철에 제설 명령을 바란다. 이것은 사실상 실현 불능이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인 경우에 당연히 무효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우에는, 즉 민법에서는 무효 사유로 보고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민법 10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이것을 무효 사유로 보지 않고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생에게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은 행정청에서 내린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이 사람에게만 효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단 말이지. 법회적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강변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앞에 높은 아파트를 하나 건축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은 당장 이 사람의 조망권이 사라져 버렸지, 환경권이 사라져 버렸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즉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끼쳤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법회적 행정행위인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행정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무효 사유로 보지 않고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독일의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단의 법률 행위는 민법과 같이 행정법에서도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 베니스 상인에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에서 그 유대인이 이제 돈을 꽂았거든.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은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야. 베니스 상인,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는 거기에 극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이 그 상인이 채무를 자기가 추심하면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상대방의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겠습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 거야. 그 상인이 베니스 상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면 되겠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그 법관을 통해서 그래 계약서에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지만은 피는 흘리지 마라 이렇게 판사가 판결한 거야. 이 엉터리 판결이지. 법과대학에서 시험 답안 이렇게 쓰면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면 당연히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판사가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 그러면서 피는 흘리지 마.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법적인 리갈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이지.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했어야 돼? 이 계약은 가슴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겠다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안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해야지. 그래 잘라내. 그 대신 피는 흘리지 마. 이것은 판사가 교수님이 말한 대로 뭘 한 대 맞아야 돼?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엉터리 판결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것을 무효로 보고 있는데 행정법 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 즉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 제3자의 보호, 또 선의의 제3자,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소 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313페이지를 보시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 존재해 그렇지만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부존재는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 행정행위 부존재 또는 행정행위 불성립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315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에 무효인 경우냐, 즉 무효인 행정행위냐, 여기 보면은 뭐 주체에 관한 하자, 뭐 내용에 관한 하자, 절차상을 하자, 형식상을 하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이것은 이때의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1316페이지를 보시면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 facto 베암턴 테오리, 독일에서는 드 facto 베암턴 테오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 즉 사실상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가 저 사람은 공무원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 이때는 유효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행정행위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의 법률 상태를 또는 법적 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효인 행정행위로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한 행위, 행정대집행을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을 한다라고 할 때 정당한 증표를 소지해야 되는데 증표를 하지 않고 한 행위, 바로 이러한 것 등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로서 무권한, 그 다음에 권한 유월이다. 이것은 법을 위반했다. 이것을 일탈이다. 유월이란 말은 일탈, 이것을 말합니다. 법적 한계를 넘었을 때, 외적 한계를 넘었을 때 이것을 유월, 일탈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법적 한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될 때, 예를 들어서 공익재량 행위를 할지라도 이것이 남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위법한가, 무엇이 부당한가, 외적 한계, 내적 한계, 유월, 일탈, 남용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소위 말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은 이것이 일탈 또는 남용됐을 때 어떠한 행정처분이 또는 행정행위가 일탈 또는 남용됐을 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효인 행정행위로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미친놈. 그렇지, 미친놈은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바로 이러한 물리적, 정신적 강조행위로, 즉 심신상실중 행위, 바로 이것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로서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것이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1323페이지를 보시면은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즉 미성년자인 공무원의 행위는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즉 금치산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런데 금치산자는 쉽게 말하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심신미약 또는 재산의 낭비가 심해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심신미약자로서의 한정치산 판결을 받았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 법률 용어를 좀 민주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무소 이렇게 불렀던 것을 교도소, 형벌의 목적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의 형무소 이것을 교도소로 명칭을 바꿨어. 또 죄수 이것을 인격침해의 소지가 크다라고 해서 죄수라고 부르던 것을 수형자 이렇게 부르고, 이것도 역시 수형자라는 표현도 인격침해적인 면이 있다라고 해서 수용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것은 일본식 표현이거든. 이것이 인격침해적인 용어이다라고 해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우리 민법을 개정했어. 그러니까 교수님도 잘 모르겠어. 아, 무엇이 피성년 후견인이지? 무엇이 피한정 후견인이지? 치매 환자면은 그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심신미약의 상태인 자, 한정치사자, 피한정 후견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시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1324페이지를 보시면은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서 금시산자 이렇게 하고 있죠. 2023년 7월 1일 민법 개정을 통해서 성년 후견 제도로 바꾸었다.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민법 제10조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즉 금시산자의 행위와 취소. 금시산자는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란 말이야. 미친놈.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그렇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지. 조울증 환자. 여러분들 조울증 환자가 뭔지 알아?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 요새 우리나라의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지. 걔네들이 정신분열증이야 원래. 그런데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도 그 용어가 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용어다라고 해서 이것을 조울증이다 이렇게 불러. 조울. 조울 그러니까 이 조울이란 말은 뭐냐면은 현악기 현을 잘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 이런 뜻으로 조울증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조증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울증은 너무 기분이 나빠져.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오지. 갑자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거야. 옛날에는 그것을 저 정신분열증이네 미친놈이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울증 환자구나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조울증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그게 이해를 못해. 정신분열증이란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라고? 미친놈이라 이 말이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327페이지 드 facto beamten 테오리에서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즉 선의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견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어떤 사람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경찰관 행세를 하고 경찰복을 사서 입었어. 청계천에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바지까지 다 달고 말이지 모자까지 쓰고 다니면서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녀.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경찰관인 줄 알고 어떠한 그 경찰관인 줄 알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 상대방에 대한 법적 보호를 경우에 따라서는 해줄 필요도 있는 것이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닌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드 facto beamten 테오리, 즉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봐봐. 문제를 보시면은 지방공무원 15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 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인가? 바로 이런 것 등등.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사실상의 공무원 행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상의 하자로서는 내용이 불능하는 경우, 즉 사실상 실현 불능. 예를 들면 여름철에 제설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실현이 불능하죠. 사실상. 예를 들어서 금년이 2019년 12월 달인데 2018년 12월 며칠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 그런 명령. 이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능하죠.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무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32페이지 독일의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1334페이지, 1333페이지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것이죠. 또 절차상의 하자,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효력,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그 행정행위 법적 효력이 애초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무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것이 바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대하고 무엇이 명백한가, 이것은 중대하다라고 할 때는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행정행위 무효. 내용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하자, 또는 주체에 관한 하자. 예를 들면 병무청에서 병역 면제를 해줘야 될 텐데 성북세무서에서 병역 면제를 해주겠다. 경찰서에서 조세 납부를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내린 행정 반려행위죠. 이것은 애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 하자론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철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철회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철회는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가 하자에 있는 행정이지만은 행정행위 철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행정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장래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취소는 어떻게 돼? 취소는 소급해서 그 행정행위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는 소급효, 위법한 행정행위 취소 소급효가 인정된다.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즉 적법한 행정행위이긴 했지만은 어떠한 장래에 있어서 그 효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이것이 바로 철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와 무효는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공부하지만은 철회는 하나의 독립된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어. 그런데 그 행정처분이 잘못된 행정처분이었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이것을 취소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장학금을 부여했던 것이 잘못된 행정처분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받았던 장학금을 다 반환해야 된단 말이지. 소급. 바로 이것이 위법한 행정처분, 위법한 행정행위는 소급효를 지니고 있어.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장학금을 쭉 받았는데 교수님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인데 불우유토기에 교수님이 그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단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장학금을 내가 불우이웃돕게 써버렸다면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사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미리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철회권을 유보해 드릴 수가 있겠지.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 부관이란 말이지. 혹시 어떠한 너희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못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다면 12월 달에 불우이웃돕기에 내가 써버렸다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사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철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던 것을 철회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장래효. 취소는 소급해서, 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한테 지금 그 말 했던 거 취소해 이럴 때는 그 말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철회 이것은 위법하지는 않지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를 하라, 행위를 하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취소하시오, 철회하시오 이것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취소, 철회는 우리가 강학상 위법행위, 적법행위 이렇게 구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취소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철회의 효과를 가지는 취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가짜 고춧가루를 섞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 중국집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했지만은 이때 취소는 소급효가 아니고 장래 앞으로 그 중국집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하지 못하라 한다는 거겠지. 그러기 때문에 비록 영업허가를 취소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철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란 말이지. 철회의 의미를 지니는 취소, 취소 의미를 지니는 철회. 실무상에서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소와 철회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취소와 철회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취소는 위법행위 소급효, 철회는 적법행위 장래효. 이것이 시험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340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 취소. 그렇죠. 일단은 행정행위 취소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이것은 우리가 내가 관심법을 좀 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기분 좋게 이담 시간에 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우리 이담 시간에 할까 아니면은 좀 더 수업을 더 할까? 이담 시간에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